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훈의 법대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오늘 목요일 날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연휴도 연휴지만 지금 이재명 그 기각 쇼커, 기각 쇼커가 아직 가시지도 않아서 우리 보수 우파 그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실망을 하시기도 하고 분노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양한 분석이 나오지만 우리 법대로 가장 이 법 논리에 철저하게 또 정치적인 그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서정훈의 법대로 코너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각. 지금 이제 그 법조문부터 예, 법조문. 보고 이제 그 워낙 이 판사가 법을 무시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법조문을 우리가 이게 그 소개하면서 예. 평론하는 평론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형사소송법 네. 70조. 아, 70조입니까? 형사소송법 70조. 10조. 이걸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네, 제가 한번 우선 좀 들어주시면.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글씨가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입니까? 아, 제가 지금 따로 그 올리면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이거 따로 올릴 테니까는 그대로 읽으시면 70조 돼요. 요걸 이렇게 보고 이제 분석하는 게 맞죠? 예, 예, 예. 1항에 보면 예.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 구속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 지금 뭐 이걸 상당한 이게 한자로 소명이랍니다. 아, 소명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소명이에요. 아. 우리가 이제 소명하고 이제 예. 그 대비되는 게 정명, 입정. 아. 우리가 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판회가 유죄냐 무죄냐. 예. 이거는 이제 그 정명이라 그래요. 예, 예, 예. 따라서 그때는 이제 그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주대. 정명을 할 때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다. 예. 이럴 때는 이제 그 합리적 예. 의심 없는 확신. 예, 예, 예. 이러면 이게 유죄가 돼요. 예. 근데 영장 단계에서는 판사가 짧은 시간에 심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러면 이게 소명만 되면 발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만 쓰는 그 용어네. 표현이죠. 그렇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진 않지만 예. 보통은 이제 한 90% 이상 예. 이러면 이게 유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예, 예. 보통 이게 90% 이상. 그건 고도의 뭐 개연성이죠. 예, 예. 근데 그 영장 단계에서는 그냥 우월적 개연성 50%만 넘어도 한마디로 이제 무죄 추정을 깨트릴 만한 예. 한 50% 이상만 확률이 돼도 예. 소명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기 신병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자, 이걸 제가 여기 왜 보여주느냐. 예, 예. 지금 이제 판사가 결정문에 892자 중에 모순이 있어. 백현동이야. 아, 백현동. 백현동의 그 결정문을 보십시오. 예, 예. 소명됐다고 했죠. 아니, 소명이 안 됐다고 한 거지. 근데 백현동. 써놨기는 예. 뭐라고 써놨냐면 예. 이게 그 이재명이가 관여했을 상당한 의심이 간다. 맞아요. 상당한 의심이라는 표현을 예. 써버렸잖아. 예. 이게 판사가 실수한 거지. 여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나오네. 상당한 의심이라고 돼 있잖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거꾸로 하면 상당한 의심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소명된 거 아니에요. 그 법대로 하면 구속이 돼야 되네. 구속의 그렇죠. 사유. 구속의 사유니까. 근데 지금 이게 그 결정문에 보면 위정교사만 소명이 되고 예. 백현동하고 쌍방울은 소명이 안 됐다고 돼 있거든. 그렇죠. 근데 상당한 의심이 가는데 직접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소명이 안 됐다. 예. 이게 논리 모순이잖아. 그렇네. 그렇죠. 예. 논리 모순. 아니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본인도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의심을 가면 소명된 건데. 그러니까. 근데 또 뒤에는 소명이 안 됐다. 예. 위정교사만 소명됐다는 거 아니에요. 유정교사는 녹음이 있으니까는 어쩔 수 그렇죠. 없이 그거는 소명을 했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백현동에서는 예. 아니 논리 모순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조문에 또 이게 이항을 보세요. 이항 이게 신설된 거야. 예. 이항의 그 조문을 다시 한번 띄워보면 예. 7조 2항. 예. 법원은 제가 띄울게요. 구속할 때 예. 특별한 걸 고려해야 될 게 세 가지가 들어간 거죠. 예. 2007년도에. 예. 바로 이 범죄의 중대성. 이재명한테 딱 해당되죠. 그런 중대성 엄청나죠. 전부 무기징역이잖아. 이재명이가 50년 논다고 없어했잖아. 자기가 50년 자기가 50년 됐잖아. 판사. 50년 살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예. 재범의 위험성. 재범 위험. 옛날에 위정교사 한번 그게 있었잖아. 있고 있었잖아요. 선거법 위반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예.
이거 얼마든지 재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위정 교사가 소명되고 기소가 됐잖아. 네. 그럼 앞으로도 이게 얼마든지 네. 또 증거인멸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걸로도 전과 자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 네. 그다음에 또 하는 거잖아.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네. 결국 이 참고인들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화영, 전국에 한두 명이 아니죠. 뭐 이화영도 그렇고 그 김진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많이 했죠. 예. 이걸 판사는 아무것도 이게 고려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판사가 구속의 법조문은 제대로 이게 숙지하고 하는 건지 결론을 내리놨고 깨 맞추다 보니까 앞뒤가 막 논리 모순이고 예.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 정치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대로 안 하고 정치 판결을 한 거죠. 이 유창훈 이자가요. 예. 제일 친한 게 평생 따라다니는 게 권순일입니다. 권순일 그냥 단순히 대전고등학교 후배, 대전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법대 후배, 서울법대 그다음에 대법원에 근무할 때 같이 후배. 근무했죠. 자, 권순일이는 김만배 씨의 비타500 로비에 이재명이 살려주지. 그렇죠. 그때 형 강제벌식인 게 없다 했잖아.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살려준 게 비타500 때문에 김만배 로비죠. 그렇죠. 근데 이 유창훈이란 자는 개딸들의 그 소총이 급이 난 거지. 개딸들이 소총으로 14명 국회 쏴 죽인다? 그러면 이게 판사 발부되면 겁나요. 실제 경찰이 경호원이 붙었거든. 사람이니까 겁나겠죠. 와,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되면 개딸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 예. 설마 여기 국민의힘이나 우리 우파들은 점잖아. 설마 이게 테러는 안 하잖아. 예, 안 하죠. 유창훈 욕은 해도. 예. 근데 개딸들은 칼테러 했잖아. 단식 현장에서 2번 했죠. 2번이나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개딸들의 소총 협박에 굴복해 가지고 또는 권순일이나 김명수 체제의 좌파 성향 있잖아. 자기 성향이 좌파야. 예, 본인 성향이 원래 성향 자체도 좌파인데. 좌파고 그다음에 개딸들이 협박도 겁나고 하고. 그다음에 권순일이나 권순일이 또 이게 김만배나 또 로비가 없었다는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순일은 어차피 이재명하고 공동 운명체가 됐잖아요 지금. 나중에 재판 거래 의혹 그것도 뭐 재판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농단한 거, 그러니까 그 그 재판 농단이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그 들어가서 그 구속이 되면은 그냥 권순일도 자기도 좀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던 뭡니까 갑자기. 유창현하고 유창훈하고 교감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게 이 사건에서 권순일이가 유창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가 이 당사자인데.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꼬꾸라지고 죽으면 권순일이 바로 구속됩니다 지금. 50억 클럽.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로비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명수도 지금 곧 아마 이게 소환돼가 지금 조사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구속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그 영향을 또 영장 담당 판사들이 안 맞느냐고. 어차피 이게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자들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의심이 가고요. 지금 이제 그 유창훈이가 결론은 내려놨는데 막 급하게 892자나 막 쓰다 보니 막 앞뒤가 논리 모순인 게 투성이다. 그러니까 법조인 아닌 사람들도 그 논리 모순을 막 다 찾아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찾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좀 짚어볼게요. 이거 저는 딱 이 생각부터 들던데 이게 보통 이 중요한 사건은 그냥 정식 재판에서는 합의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3명의 재판부에서 한 사람이 하면은 독단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하고 대법원은 심지어 뭐 전원 합의체 해서 대법관 전원이 하고 하는데 이 영장 이거는 왜 한 명이 계속 하는 거죠? 한 명이 해서 이 완전히 흐름을 바꿔놔 버리고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법에 가처분을 하더라도 3명이 합니다. 이준석이 징계 가처분 기억나죠? 맞아요. 이준석이가 이제 그 징계 당했을 때 가처분했잖아. 그렇네. 그때 판사 3명이죠. 3명이서 했어요. 아니 모든 신청 사건 가처분은 합의부가 합니다. 근데 영장이라는 게 이제 이거 지방에 가면 판사가 4-5명 있는 조그만 법원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장까지 뭐 살인범 하나 들어오는 걸 한 명만 해도 되잖아. 그런 걸 이게 또 시골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독으로 해놨는데 저는 서울의 중앙지법은 영장을 하는 게 3분이 있단 말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하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사건은 한 명씩 해도 돼요. 잡범들은 말 그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다. 또는 이제 이재명이다.
또는 윤관석이다. 국회의원이나 재벌 회장이나 또 이게 전직 대통령 이런 게 중요한 사건 있잖아. 사회적 이몰권은 예, 예. 이거는 재정 합의부가 있거든. 예, 예. 세 명이 중요한 사건은 원래 단독 사건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장이 세 명한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 일반 재판에서는. 왜? 예. 내가 단독 사건 대표적 예를 들면 이번에 김무성이 있잖아. 예. 김무성이가 이제 그 수산업자 가짜한테 사기를 당했지. 그렇죠. 김태우입니다. 예, 김태우. 예. 거기에 기자들도 많이 있죠. 기자들도 끼어 있죠. 예. 뭐 우리 잘 아는 동생들도 예, 예, 했잖아. 예. 자, 이게 김영란법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단독 사건이야. 김영란법은. 예. 근데 거기에 박영수가 끼어 있잖아. 예, 예. 그렇죠? 포르쉐. 그래서 이게 이거는 중요하다 의미가 박영수가 끼어 있으니. 아, 그렇죠. 그래서 합의부로 보낸 거야. 아. 그래서 그 합의부의 판사가 34부 강규태 판사 아닙니까? 이재명이 재판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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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재명 재판하고 있는 예, 예. 선거법 있잖아. 그게 하거든. 아. 제 말은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를 합의부로 붙인다. 이래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게 판사가 한 명이 해라. 이게 법이 없잖아. 예, 예. 아, 그럼 법을 지금 안 바꿔도. 그래. 판사가 중요하다 싶으면 예. 세 명이 해라. 아. 관행은 아니지만 예, 앞으로 예, 이게 예. 관행을 바꾸. 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 판사 한 명 해라고 어디 있어요. 그렇네요. 실질심사에 예, 예.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고 어. 또 중요한 게 이 신청 제도야. 예, 예, 예. 예를 들어 이제 구속이 되면 피고인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적부심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보석도 있죠. 많잖아. 예. 근데 판사가 이렇게 엉터리로 기각시키면 예. 검사가 불복할 방법이 없어. 그렇네. 불공정하네, 그거. 그러니까 예. 영장이 기각됐을 때 고법에 항고하든지 예, 예. 안 되면 그 대법원에 재항고하든지 그렇죠. 이런 이게 제도가 되고 대법원이 뭐 판단해주면 내가 승복하지. 예, 예. 아니 박병권 같은 또라이 판사도 있잖아. 그렇죠. 또 유창훈 같은 판사도 있잖아. 예, 옛날에 김미리 같은 판사도 있잖아. 예, 있죠. 그다음에 권순일 같은 판사, 예, 예. 김명수 같은 판사. 맞네. 이 자들이 예. 혼자서 하는데 이게 우리 판사가 3,200명이야. 아,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게 사법부 전체 뜻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이재명도 그러잖아요. 사법부의 무슨 판단에 뭐 경의를 표한다, 존경한다. 이막 유창훈이 개인의 판단이지.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왜 사법 판단이냐고. 민주당도 사법부의 판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유창훈이가 혼자 그럼 우리나라 1심, 2심, 3심제를 왜 두느냐고. 그렇죠. 3심제를 예. 다 불복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때 가처분도 불복하잖아요. 근데 영장에 대해서는 불복을 못한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반드시 제도, 예. 관행을 바꿔야 된다. 법까지 안 바꿔도 돼요. 얼마든지 그렇네.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이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에 그 세 명이 번갈아서 하다가 세 명이 하자. 우리 이재명 합의하면 같은 되는 사람이 거예요. 들어오면은 세 명이 하자.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게 법에 반하느냐고. 예, 예. 그게 뭐 시급한 일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 몇 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 법 조문도 살펴봤지만 일단 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저같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의심이 되는 대목이 있어요. 영장 기각 사유에서 맹점인데 맹점.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 입장에서, 제 수준에서 이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게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는 그 김진성 녹음 때문에 위정교사는 소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명됐다는 게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네, 이게 있다. 소명됐다잖아요. 예. 있다. 그런데 이거 위정교사는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증거인멸 염두는 적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판사가요. 예. 증거인멸이라는 게 제일 심한 게 보통 정인들 회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핸드폰을 갖다가 망치로 부수라는 부수는 거. 거. 또는 이 컴퓨터를 네가 반입해라. 예. 조국에 잘한 거 있잖아. 조국하는 컴퓨터 거. 치우라. 예, 컴퓨터 이런 게 망치 부순 증거인멸이죠. 거는 박영수. 예, 그러니까. 예. 박영수, 예. 김만배도 부쉈잖아. 그렇죠. 김만배도. 네, 그렇죠. 자기급. 이게 전형적인 증거인멸인데. 세 가지가. 근데 판사들이요. 예. 판사들이 어떤 사람을 봐주려고 결론 내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증거가 부족하면 소명이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소명이 안 부족하면. 됐으면. 예, 예. 근데 증거가 충분하면 예. 이미 다 수집돼서 인멸할 게 없다 그래. 아. 이게 봐주려면 이래도 증거가 너무 많아도 문제, 작아도 문제. 증거가 작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가 많으면 이미 다 증거 수집돼서 인멸할 게 뭐이냐. 인멸할 게 없어서 다 증거인멸. 완벽하게 수입되지 않냐. 아. 아니 김진성이가 예. 이재명 녹음을 10개 정도 들고 있다는 파일을. 예, 예. 맞죠? 예.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범죄가 소명됐다 했잖아. 예. 근데 증거가 너무 완벽하니까 예, 예. 다 확보돼 있으니까 인멸할 게 없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멸할 게 없으니까는 뭐 불구속 뭐 수사 원칙, 불구속 재판 원칙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어떡하라는 거예요? 검사는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내면 인멸할 게 더 없다는 거고 부족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 이 지 맘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소명이 안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증거가 제대로 한 절반만 내면은 소명이 안 됐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을 해버리고 100% 증거를 확보해서 갖다 밀면은 이게 봐주려고 하면은 다 정보 확보됐으니까 인멸할 게 어딨어.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 이래버리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정 교사만 양형 기준표에 5년에서 위아래거든. 예. 이 큰 죄입니다. 그렇네요. 위정 요게요. 요게 확정이 되면 이재명이가 재심이 돼요. 옛날에 이게 선거법에서 위정했잖아. 예. 그때 검사 사칭은 자기는 피해자다, 뭐 억울하다 해가지고 거짓말했다고 해가 소유사실 공표로 그때 김진성 씨가 너가 위정해가 살아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위정이 처벌되면 그러면 그때 그 재판이 공정합니까? 그렇네. 그 재판이 재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건순을이 그래 해가지고 이게 이재명에게 날개를 한번 달아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개 달아주고. 그 새로 재판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재심이라는 게 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위정해가 잘못됐으면 그럼요. 저는 바로 잡아야죠. 어떤 식으로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원죄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재명의 원죄까지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그거는 그 위정교사가 소명됐다고 하면서 더 이상 이 증거인멸을 할 게 없으니까 석방.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법리를 떠나서 법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사부재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재심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게 정당성에서 보면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잖아. 당대표는. 그럼요. 정당성에서 보면 이게 김진성이 위정이 확정되면 이재명이는 위정시켜가지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형태로도 책임 물어야죠. 그렇죠. 이재명이 돼서. 그럼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위정교사가 그 자체도 이게 혐의가 무섭고 그다음에 옛날 재판의 정당성도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게 소명이 돼 있는데 또 판사는 증거가 너무 확보돼 있으니까 인멸할 게 없다. 이래가 이게 영장을 기각시키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런 걸 이게 요설 궤변이다 이랍니다. 요설로 궤변으로 영장을 기각을 시켰다. 이 유창훈 판사가 뭐 지금까지 기각을 한 사례를 보면 주로 이제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 해서 많이 기각을 시켰다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일종의 요설을 부려가지고 그 자파 사건을 기각시킬 때도 그럼 다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 다 이 수법이네. 조금 전에 장 대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정치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영장 기각 사유서에 보면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정당의 공적 대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언론에 노출돼 있고 하니까 이 누구에게 해서 증거인멸을 뭐 하거나 뭐 누구를 사주하거나 할 가능성이 적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일단. 자 그러면 이게 뭐 김기현 대표는 범죄 저질러도 증거인멸 염려 없네? 그 정당의 대표니까. 여당의 대표잖아. 김기현 대표는. 그럼 이게 총리는, 장관은, 대통령은. 죄를 지으면 대통령이 제일 공적 감시의 비판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왜 구속합니까? 참. 아니 이건 거꾸로 해야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증거인멸했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백현동 증거인멸했잖아. 증거인멸했죠. 그럼 이게 지금 야당 대표니까 박찬대도 보내고, 천준호도 보내고, 그 지위를 그다음에 당직자 김모 씨도 보내가지고 받고. 아니 이렇게 권한이 세면 이렇게 증거인멸하기 좋잖아.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이게 더 거꾸로 된 거 아니고? 거꾸로 된 거죠. 완전히 180도. 야 아무리 그냥 이재명이 봐주고 싶어도 차라리 이 문장 빼고 봐주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연하면 앞으로 가면 여당 대표, 뭐 총리, 대통령은 다 공적 감시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누가 이게 처벌되느냐고요. 이거야말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고 검찰에서도 이걸 하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그 스스로 그 자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특히 이 검찰도 그렇고 검찰 구속영장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할 때
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완전히 반대로 이 사람은 대표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적다. 이게 개변이고 요설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제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을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 자, 별건 재판.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선거법 재판도 있고 대장동 재판도 있고 재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증거인멸 못한다는 이 말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조인이 봐도 참 헛웃음도 안 나오고 아니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아니 2주에 한 번씩 그 선거법 재판 나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장동 미래 FC가 이제 시작됐지. 예. 이거하고 이 사건에 증거인멸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예. 1도 관계 없잖아. 그럼요. 아니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거하고 이번 사건에 증거인멸하고 아니 유창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인이 봐도 우습지만 저도요. 제가 여기 서울법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가 9년 있었어요. 유창훈 제 후배입니다. 아, 그렇게. 그 다음에 제가 신림동에서 형법, 형소법, 행정법 강의했어요. 형소법, 형법부터. 그 다음에 제가 영남대 로스쿨에서도 강의했어요. 평생 제가 법으로 묵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처음. 근데 유창훈보다 제가 법 작게 한 건 아니에요. 저 변호사 실무나.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별건 재판에 출석하니까 증거인멸 없다. 야, 진짜 이런 궤변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졸다 쓴 것도 아니고 판결문을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보도자료 기각할 때 판결문이 한두 줄이라면서요. 뭐 범죄 그렇죠.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없다. 그 기각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한 890 뭐 두 장가 뭐 그렇게 썼어요. 그거 차라리 쓰지 말지.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이런 말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이 어떤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지 스스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이 없다는 근거를 막 쓰려고 하는데 진짜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쓰라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그다음에 그 세 가지 물었는데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화영의 진술 있잖아. 이게 임의성이 있다고 써놨잖아. 그렇게 돼 있어요. 임의성이 있다. 이 말은 이게 임의성이 있다는 말은 검사가 회유나 협박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강제성의 반대로 이제 임의성이죠. 보통 우리가 협박을 하거나 법률 용어는 어려워. 그거는 이제 임의성 그게 중요합니다. 증거 능력 인정할 때 임의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판사가 임의성이 있다 해놨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화영이 말이 5번 바뀌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재명한테 보고 안 했다 그랬어. 그렇죠. 그다음에 했다 했어. 또 안 했다 해. 또 했다 했어. 지금 또 안 했대. 5번 바뀌어. 그런데 그게 검찰의 해유나 협박이 아니고 자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 구속 단계에서는 부인하는 것보다 자백하는 게 증명력이 높아요. 이게 유명한 법칙입니다. 자백의 신빙성이 부인보다 높다. 이걸 증명력이 높다 그래. 신빙성을. 한번 사익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어떤 놈이 살인했다고 내가 구체적으로 칼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백을 해.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살인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부인해. 또 나중에 막 증거를 내미니까 자백을 해. 그럼 이게 부인한 거하고 자백한 게 어느 게 높아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처벌을 받잖아요. 처벌을 받으니까 그 자백을 한 게 오히려 신빙성이 높겠네.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하니까.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화영이 말이 검사 해유 협박 없이 임의적이 있다 해놓고 또 이거는 나중에 뭐 재판에서 다투야지 영장에서는 고려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게 써놨고요. 쌍방울에 요걸 꼭 지적해 주야 돼. 자, 쌍방울에 뇌물 준 놈이 누굽니까? 이화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화영은 받은 놈이야. 이화영은 받은 놈의 공범이죠. 준 놈이 누굽니까? 김성태죠. 김성태죠. 자, 우리 뇌물 사건이잖아. 쌍방울이. 뇌물 사건이 준 놈이 줬다고 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증거야. 그렇죠. 뇌물은 준 놈이 줬다고 하면 거의 99% 유죄입니다. 자기도 처벌을 감수하고 이것도. 그렇죠. 처벌을 감수하고 준 놈도 처벌되잖아. 내가 5년이야. 처벌을 감수하고 자백했잖아. 줬다고. 그럼 여기 철천지 평소에 뭐 아버지 원수처럼 철천지 원수가 아니면 안 준 뇌물을 줬다고 할 리가 있냐고. 그렇죠. 자기가 처벌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판례가 판례 워딩을 제가 정확하게 외워보면 특별한 사정, 평소에 원한 관계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야. 자, 그렇다면 유창훈 판사 최소한 이게 김성태가 자백했잖아.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말을 왜 못 믿는지 한 줄 있어야지. 그러네. 이게 없는 이런 결정문은 처음 봅니다. 그 핵심적인 정언인데 그걸 탄핵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김성태가 뇌물 줬다잖아. 통화 2번 했다잖아. 그러면 김성태 말은 왜 믿기가 어려운지 이게 없잖아요. 아니 뇌물 사건에서 자백하는데 이거 똑같은 게 우리 성추행 사건이야. 자, 박원순이나 오거돈이가 성추행하지. 여자가 나 실향실에서 성추행 당했습니다고 여자가 폭로했잖아. 수치스럽죠. 이런 경우에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럼 여기 여자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판단해 줘야지. 그렇죠. 제일 중요하잖아. 당했다는 여자가 피해자 진술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왜? 이 사람이 여자가 피해를 폭로하는데 영장 기각하려면 여자 말을 왜 못 믿는다고 써줘야 되잖아. 그래, 써줘야죠. 이런 게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뇌물 공여자 김성태의 정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전혀 없잖아요. 이화영이밖에 없잖아요. 저는 892자 써놨지만 진짜 중요한 건 빠져놨고 나머지는 이게 막 궤변으로 논리 모순이고 요설 뭐 말도 안 되는 허점투성이. 야 역사의 부끄러운 이런 게 결정문이 될 겁니다. 정말 일단 한 4가지를 짚어봤지만 4가지 전부 다 가장 핵심적인 것만 4가지를 짚은 거지. 이 892자 이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그 투성인데 조금 전에 처음에 소개해드린 백현동 그것도 마찬가지고.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이 법조문에도 다 맞지도 않고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사유를 쓴 것도 전혀 법조인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양은경 기자가 이 변호사, 제가 친합니다. 변호사죠. 변호사. 아주 뭐 저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기자. 변호사 기자인데 조선일보 기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후 진술을 이제 한번 해보라. 유창훈이 그러니까는 목이 메어서 그러니까 뭐 울먹울먹 했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 그러면서 뭐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다. 그리고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정한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최후 진술 하나요? 하긴 하겠네. 자 이제 어떻게 살려달라고 한번.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이 있어요. 판사한테 했다는 이야기인데, 유창훈한테.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똑바로 해. 이건가요? 지금, 저는요, 이미 유창훈 정도면 인맥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미 짜고 치는 거예요. 진짜 그게 확답이 기각이 안 됐으면, 또 단식 대했지. 단식 대회가 어떻게 이렇게 피하거나 쓰러지거나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각본이다. 이미 기각으로 거의 각본이 되니까 짜고 치니까 지팡이 짚고 들어간 거지. 가서 여기 진짜 구속될지 안 될지 몰랐다면 이재명이 갈놈입니까? 그렇죠. 아니 연기 신청이라도 하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대충 그때 그랬잖아. 유창훈이라면 우리 해볼 만합니다. 변호사들 그렇죠. 그랬거든. 말씀하셨죠. 그게 다 선이 있는 거예요. 특히 김명수, 그다음에 중앙지법장 김정준이가 다 임명했거든. 그럼 중앙지방법원장은 잘할 거란 말이야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기각될 시나리오 짜놨고 간 건데 한 번도 이제 뭐 확인차기 이런 업소를 했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황당한 게 야, 이 20며칠 단식한 놈이 또박또박 검사한테 반박하고 다 반박을 했대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들 8일만 지나면 쓰러지고 의식이 없어 말도 못했잖아. 황교안, 김성태, 이정현 그때 지팡이 보고 야, 시오 오지게 안에 정말 우산 있잖아. 이게 국회 우산이래. 골프장에서는 엄청 무겁대. 엄청 무거워. 나도 그러다가 이게 그걸 들고 지팡이 하면 이게 동작이 안 논대. 의사 그러더라고. 아니 그럼 지팡이를 안 짚든지 아니면 우산을 안 들든지 하지 마. 우산 들고 지팡이 짚으면 이게 맞냐고. 아니 거기다가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차 탈 때는 한번 휘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각본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그렇죠. 워낙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다 쇼죠. 지금 다 쇼잖아. 그러면서 이게 법정에 10시간 어떻게 버텨? 그렇죠. 아니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도 3시간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 못 있어.
그러면서 이게 또박또박 검사한테 반박했다잖아. 판사한테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이 그 모습 표정의 눈빛하고 딱 이제 기각이 결정되고 나서 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그 눈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불쌍한 척 예. 하는 눈빛, 뭐 처량한 눈빛, 휘청 한번 하고, 그런데 나올 때는 아주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각본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다고 거예요. 봐야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최후 진술에서 이 목면 업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뭐 줄 필요도 없었네. 그러니까 이미 각본이니까. 각본에 다 짜여 있었고 마지막에는 시험이거든요, 연기. 이런 한번 소잉을 하고 그리고 이 검사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검사들 예. 그렇지. 그렇지. 검사들 지켜보는. 맞아. 여기 기사 보면 검사들이 좀 긴장했다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긴장. 그런데 이 좌파 이게 좌쪽 문을 열 것이냐 우쪽 문을 열 것이냐.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사가 그럼 좌쪽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그 좌쪽문 연 그러니까 거죠. 좌파 판사인 거지. 이게. 맞아요. 그 운동부 출신한 건 제가 29기다 물어보고 다 있더라고. 예. 학생 운동부 출신이에요. 예. 좌파. 학생 운동도 했고. 예. 야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왼쪽 문을 좌쪽 문을 그렇게 열은 열었습니다.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죠. 이 또 조국이 또 등장을 했는데 조국도 또 뭐 개변을 했어요. 272일 동안 3개의 검찰청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색, 6번의 소환조사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그러니까 이것도 또 사법부가 마치 기각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압수액은요. 예. 마치 검사가 막 포괄적으로 한 것처럼 하고. 요거 분명히 해야 돼요. 맨날 이재명도 막 300번 압수수색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죠? 야, 일단요. 그게 배소연의 법인카드 있잖아. 그게 한 130군데 돼. 그러니까 그 식당. 예, 식당이 130군데 돼요. 식당에 129군데요. 거래 내역을 확보한 거잖아. 그렇죠. 그게 130건. 그게 130군이야. 이래로 치는 거네, 그게 하나요. 그 자기들은 130군을 보는 거지. 그렇지. 자, 이래가 부풀리 났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게 압수액을요. 예. 검사가 판사 걸 갖다가 뭐 위조를 해가지고 또는 이게 오리부치가 조국이처럼 판사 직인을 오리부치가지고 위조해가 검사가 압수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죠. 근데 조국이 이놈은 맨날 오리 붙이고 갖다 붙이고 위조하고 이런 놈이 그럼 검사가 인마 판사 압수액을 그냥 했냐고. 다 판사가 발부한 거 아니야. 그때 그 판사는 싹 빼고 검사가 막 무지막지하게 압수액 많이 한 것처럼 그렇네. 다 판사가 허가해 준 거죠. 적법하게 압수한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법인카드가 130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혐의자가 한두 명이냐고. 구속되는 사람이 21명이야. 불구속도 많고. 오늘 24명으로 조실부는 다시 집계해서 24명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 혐의자가 많고 구속된 사람이 많으니까 압수수색도 많은 거 아니야. 죄를 많이 지으니까 많지. 그렇죠. 판사가 다 해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조국이 야 너는 니처럼 막 판사 걸 오리 붙이냐고. 위조해가 압수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어디 말도 안 되는 게 조국이가 궤변을 그러니까 공개하고 있는. 이 거꾸로 보면은 예. 이재명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길래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전부 다 24명 구속된 사람이 이재명 다 관련이거든요. 그럼요. 여러분 제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남욱 뭐 여기 또 알만한 사람 정바울, 김인섭, 이화영, 김성태.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과 다 연결돼서 24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 24명에 대한 영장, 그 구속영장은 법원에 발부를 해준 거고. 그럼요. 그 법원에서 24명의 영장을 받으려면은 정말 검찰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되고. 그거는 낭비네, 낭비. 검찰 한 명을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일을 저질러서 검찰이 거기에 다 달라붙어야 되면은 이건 정말 국가적인 손해를 끼친 그 사건일 수가 있는 거네. 그럼요. 진짜 이게 구속자가 24명이면 불구속 기소자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완전히 쌍방울 KH그룹 이사들이 30대 그룹 안에 든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조폭들 정경유착 아닙니까? 이래가 이게 뿌리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김인섭이가 받아먹은 게 77억입니다. 77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럼요. 정바울이도 이게 3,200억까지 버는 최대. 맞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김만배 씨 조단위로 지금 이게 토지만 8천억이에요. 또 이게 아파트가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용도 12년 구형 받았거든요. 고다만 놀 거고. 정지상에는 이게 천화동 1호 428억까지 엄청나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이 빼고 다 구속된 거예요. 검찰이 소설 쓰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24명의 판사가 24명을 구속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법부를 안 하고 네. 이재명 하나가 기각하게 사법부를 해. 맞잖아요. 지금 그렇네. 혼자만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고 밑에 쫄병들 쫄다고도만 다 구속되고 이게 정의롭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법에도 권한하고 책임은 비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책임이 제일 큰 놈이 이재명이지. 권한이 제일 크니까. 근데 이재명 하나는 대표니까 이렇게 빼고 나머지 전부 구속돼 있고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게 법치냐. 이런 제가 울분이 나는 거예요. 그렇네. 예. 유창훈이 사법부냐. 야, 유창훈 혼자를 지금 혼자의 어떤 정치적 판결을 가지고 이 사법부가 뭐 검찰의 그 무리한 수사를 막았다, 뭐 정의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개변이 또 계속 나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부에서는 저희들 추석 특집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기각 판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정말 궁금했던 그 사항들도 정말 그 아주 핀셋으로 찍어서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